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전라북도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 출신 학생 A씨의 지인으로 2명은 무증상, 1명은 미열과 두통이 나타나 모두 서귀포 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제주도는 또 지난달 2일 헝가리에서 입도했던 확진자 1명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당시 접촉자 7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해당 확진자는 치료가 끝나 다른 지역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1운동 직전 발생했던 무호법정사 항일운동은 제주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무장투쟁이었는데요. 3.1절을 맞아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했던 평범한 농민이 103년 만에 독립유공자로 인정돼 표창을 받았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한라산 중턱 오래된 나무들이 들어선 고즈넉한 숲속. 100여 년 전 이곳에 있었던 법정사 절터에 조그만 건물이 있습니다. 일본의 무단 통치에 저항했던 법정사 승려와 신도, 지역 주민들의 영정을 모신 사당입니다. 3.1운동을 5달 앞둔 1918년 10월, 이들은 일본인 관리와 상인들을 몰아내자며 화승총과 군봉을 들고 봉기했습니다. 이틀 동안 중문리 순사 주재소를 불태우고 경찰관을 포박했던 무장항쟁에 참여했던 주민은 700여 명. 이 가운데 66명이 체포돼 가혹한 고문 끝에 5명이 옥사했고 일본 경찰은 더 이상 항일운동이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며 법정사를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은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혈안이 됐을 때에 이분들은 정말 정치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그 나라를 찾으려고 한 거예요. 법정사 항일운동이 일어난 지 103년 만에 당시 서귀포시 월평동 출신으로 무장항쟁에 참여했던 고 송을생 선생에게 대통령 표창이 추서됐습니다. 평범한 40대 농민이었던 송을생 선생은 일본 경찰에 체포돼 벌금형을 받았지만 후손들도 이 같은 사실을 몰라 포상을 신청하지 못했는데 정부가 뒤늦게 재판 기록을 확인해 독립유공자로 인정한 겁니다. 책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발굴이 돼서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지금 저희 할아버님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했다 지금까지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애국지사는 36명. 정부는 법정사 항일운동이 중대한 역사적인 사건인 만큼 나머지 유공자들에 대한 서운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이 오늘 제주시 조천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기념식에서 코로나19로 생존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지만 위대한 제주도민의 용기와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며 코로나로부터 일상을 되찾기 위해 투쟁하는 제주도민 모두가 의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참석자는 100명 이내로 제한됐고 조천 만세 대행진은 취소됐습니다. 서귀포 중문 롯데호텔의 LT 카지노를 제주시 드림타워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제주도의 허가를 앞두고 제주도의회가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내일 해당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제주 MBC가 보도한 카지노 영향평가 도민 설문조사의 부실 진행 의혹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림타워로의 카지노 이전에 대한 영향평가 심의를 앞두고 조사 대상 인원 가운데 일부를 사전에 선별해 진행한 정황이 드러난 설문조사. 논란이 확산되자 시민단체는 여론을 조작해 허가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했다며 드림타워 운영업체인 롯데관광개발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은 도의회 상임위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의원들은 도민 설문조사의 객관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됐다며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도민 의견 조사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고 시민단체 고발한 상황이어서 도민 의견 조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의회 차원에서도 철저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다 주변 지역 주민들이 주민 간담회에서 직접 제기한 의견도 수렴 대상입니다.
드림타워의 카지노 매장 면적은 5,300제곱미터로 제주 최대 규모급. 주민들은 제주시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반경 1km 안에 학교만 13곳, 통학학생이 12,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며 교육과 학습, 거주권 침해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박장이 개설이 되면서 각종 범죄나 또 지역 주민들이 주거 생활이나 뭐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저희들은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안 들어왔으면 좋은데 또 교통 혼잡과 범죄 우범 지역 전락까지 주민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은 10여 가지. 드림타워로의 카지노 이전에 대한 제주도의 허가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단계인 도의회 의견 제시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확장 이전을 보류시켜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습니다. 자신을 노영동에 사는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도의회가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옳은데도 불허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확장 이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면서 명백한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허가를 보류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차에 탄 채 음료나 음식을 주문하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늘고 이용자도 늘고 있는데요.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의 한 드라이브 스루 매장입니다. 인도를 건너 진입하는 차량들로 주변을 지나는 보행자들은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피해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입구에 차량이 접근하거나 지나가면 벨이 울리는 경보기는 고장나 울리지도 않습니다.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갑자기 나오는 경우나 약간 뒤에서 차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2018년 개정된 도로법에 따라 드라이브 스루 진입로에는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속도 저감 시설과 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기 전 허가를 받은 매장은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또 도심 드라이브 스루 매장 주변 교통 체증도 심각해지는 상황. 이곳의 경우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자마자 드라이브 스루 입구가 있어 교통량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들이 여기 들어오려고 하면서 이쪽 부분에 차들이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이동하는 데도 불편하고. 도내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가파르게 늘어 현재 20여 곳에 이르고 있지만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한 대책은 아직 미흡합니다. 제대로 갖추고 있는 매장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혼잡 시간대 위주로 안전 요원 등을 배치해서 원활한 교통 흐름과 보행자 횡단을 안전하게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 편의만큼 강화된 안전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산지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라산 삼각봉에 285mm의 비가 내렸고 제주시 5, 서귀포 16mm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산지에는 30에서 80, 해안 지역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고 내일 새벽부터는 강풍이 불면서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최근 서귀포시 보목동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강정 정수장의 생산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어승생과 남원 정수장 등을 통해 공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강정 정수장의 여과장치 필터를 교체하고 유충 유입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오는 5일부터 도내 정수장 16곳의 위생관리 상태를 전수조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